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미야기의 새로운 시리즈 미스스한 사건 모험 미스사의 첫 번째 이야기, TV 방영 중 일어난 미스스한 사건입니다. 미제 사건이나 미스테리한 사건들 중에서는 이야기처럼 풀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짧은 한 개의 영상으로 만들기에는 스토리도 정보도 부족한 것들이 있죠.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싶은데 너무 짧은 데다 하나의 영상으로 만든다고 쳐도 싱겁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쇼츠로 할까도 했지만 쇼츠는 또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만든 게 미스사 시리즈, 여러가지 사건들을 한 번에 푸는 것이죠. 미스사에서는 미제로 남은 사건과 사실이 다 밝혀진 이야기도 함께 풉니다. 오늘처럼 TV에서 혹은 영화계에서 갑자기 사라진 실종된 사람들이나 역사 속에서 한국, 일본, 미국에서 자연재해와 같이 주제를 정하거나 혹은 그냥 여러가지 사건들을 모아서 업로드 될 겁니다. 댓글에 미스스한이 무슨 뜻이냐는 댓글이 꽤 많은데 미스터리와 으스스한을 합친 단어입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2007년 1월 3일 호주의 TV 채널인 채널7에서 캐나다의 드라마 메이데이를 방영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송 중이던 드라마는 멈추고 화면에 헤드온 콜리션, 정면 충돌이라는 글자가 나타났죠. 알 수 없는 이상한 화면이 재생되는가 싶더니 화면은 이내 다시 드라마 메이데이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화면만 돌아왔죠. TV 오디오에서는 반복적으로 예수님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말이 미국 억양으로 반복되어서 나왔습니다. 대략 6분 동안 말이죠. 당연히 채널7 에서도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문도 뭔가 이상했죠. 음향 부분에서 발생한 사소한 문제였다. 오디오가 꼬이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6분 동안 흘러나온 음성은 드라마의 대사이다. 정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채널7의 주장인 당시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는 나사렛의 사람 중 한 명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사였습니다. 둘은 전혀 매치가 안 되는 문장이죠. 심지어 오디오의 상태가 별로였던 것도 아니고 헬프 어스라는 음성이 똑똑하고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채널7은 끝까지 전파 납치와 같은 해킹은 부정했고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혹만 남긴 채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죠. 2014년 2월 11일 미국 몬타나에 있는 KRTV에서 토크쇼인 스티브 윌코스 쇼를 방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막과 함께 음성이 흘러나왔죠. 자막에는 행정당국이 일부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시민들은 경고방송을 따라주길 바랍니다라고 나왔죠. 정말 비상사태에나 불법한 일입니다. 음성으로는 사망한 사람들이 갑자기 무덤에서 일어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 매우 위험하니 접근하지 말라는 말들이 흘러나왔죠. 사람들은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방송국은 이내 자막과 음성을 제거했고 시청자들에게 사과를 했죠. 해커의 소행이라는 말은 했지만 범인은 아직까지도 잡지 못했습니다. 1987년 11월 22일 오후 9시 시카고에서 방영하는 뉴스 방송 중 스포츠 방송을 할 때 갑자기 화면이 바뀝니다. 그리고는 맥스 헤드룸 분장을 한 남자가 등장하죠. 맥스 헤드룸은 1987년에 방영된 맥스 헤드룸이라는 프로그램의 주인공입니다. 올백머리가 특징인 남성이죠. 사건은 이내에 정리됩니다. 화질도 안 좋았고 소리도 위인거리는 소리밖에 나지 않았죠. 조금 기괴하고 이상하기는 했지만 방송사고 정도로 넘길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약 2시간 후 닥터우를 방영 중인 TV에 갑자기 다시 맥스 헤드룸 분장을 한 남자가 등장하죠. 이번에는 소리도 화면도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음질이 안 좋아서 정확히 안 들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꽤 많은 말을 했죠. 세계 제1의 신문 얼간이들을 위해 엄청난 걸작을 만들었군. 빌어먹을 진보주의자들 웨이브를 잡아라. 네 사랑은 희미해지고 있어. 어찌저찌 영상은 끝났고 연방통신위원회는 범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수사는 물론 비공식 수사를 수십 년 동안 진행했지만 아직도 범인을 찾지 못했죠. 이제는 공소시효가 지나 찾아도 처벌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 9월 6일 성인 채널에서 3도럴 영화 새 딸이 방송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송 화면이 바뀌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가 송출되기 시작했죠. 이 구절은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이었습니다. 곧이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도 나왔죠. 이 사건은 범인이 잡혔습니다. 범인은 크리스천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에 근무하는 토마스 헤인이라는 인물이었죠. 이런 짓을 꾸민 이유는 돈도 무엇도 아니라 마음에 안 들어서였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헤인이 입장에서 성인 채널이 운영된다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죠.
1977년 11월 26일 오후 5시 26분 평소와 다름없이 영국 ITN에서는 뉴스가 방송 중이었는데 갑자기 화면과 음성이 이상해집니다. 화면은 이상하게 재생되는 상황에서 음성은 어느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ITN의 뉴스 시간에 빼앗은 정체불명의 사람을 자신을 에시타라는 은하의 사령부 대변인 브릴론이라고 소개합니다. 인류의 운명과 세상의 운명을 경고하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죠. 우리는 오랫동안 우주에서 지구를 지켜보았다. 하늘에 떠있는 빛이 우리였고 행성 지구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평화롭게 현명한 방식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는 당신의 인종과 세상의 운명에 대해 경고한다. 당신의 행성과 다른 행성들 그리고 우리의 행성도 위협할 수 있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지구가 새로운 물병자리의 시대가 지날 때 여러분 모두가 겪게 될 위대한 각성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이 말을 시작으로 6분간 연설을 했죠. 장난 같고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일 같지만 생각보다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UFO 전문가들은 이 영상에서 나온 에시타 행성의 브릴론은 진짜 외계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외쳤고 에시타를 신으로 떠받드는 신흥 종교까지 등장했죠. 이들이 진짜 외계인이라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는 아직도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방송국도 경찰도 여전히 범인이 누군지 아니 전파를 어디서 보냈는지도 알지 못하죠. 이제 미제로 남은 미스테리한 사건 말고 섬뜩한 방송 사고에 대해서도 몇 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프로그램은 우리로서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수위 높은 방송이 꽤 많죠. 2003년 후지TV에는 지루한 귀족이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컨셉 자체는 딱히 문제가 없는 프로그램이었죠. 세상의 모든 것에 지루해진 귀족이라는 설정으로 웃긴 영상을 보여주고 무표정을 유지해야 하는 웃으면 벌을 받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유체 이탈하고 불의를 걷는 할아버지 촬영이었죠. 이 할아버지는 상자 하나 정도 크기의 불의를 거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섭외 당시에는 상자 하나 정도 크기의 불의를 걷는 것으로 섭외했죠. 그런데 스태프는 방송을 더 자극적이게 만들기 위해 여기다 등유 3리터를 뿌리게 합니다. 온도는 1000도를 넘어갔고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죠. 할아버지는 분위기에 눌려 원래 약속과 다름에도 불의를 걸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할아버지는 도중에 포기하죠. 다리는 까맣게 타 있었고 걸을 수도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태프는 조금의 조치도 해주지 않고 출연료 2만엔을 주고 택시를 불러 집에 보내버리죠. 오이디 할아버지는 생사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후지TV는 그런 촬영을 한 적이 없다며 잡아댔죠. 경찰은 할아버지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해 수사를 접었습니다. 이대로 묻혔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데 제작진은 얼마 뒤 지루한 귀족 프로그램에 할아버지 영상을 방영해버립니다. 후지TV는 경찰 고위 관계자에게 연락해 사건을 은폐해버리고 할아버지는 후유증으로 사망했죠. 이 일은 후에 주간지에 폭로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1960년대 일본 생방송 중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본 TV 토론회에서 연설 중이던 일본 사회당 당수였던 아사노마 이네지로가 습격당한 사건이죠. 범인은 야마구치 오토야라는 인물. 야마구치 오토야는 우연히 집에서 와키자시를 발견합니다. 와키자시는 짧은 일본도인데 사무라이가 활개치던 시대에 일종의 보조무기의 역할을 하던 칼이죠. 오토야는 자발적 정치 깡패 노릇을 극우 학생이었는데 일본 사회당이 일본의 적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중인 토론회에 난입해 습격을 하죠. 오토야는 당연히 잡혀갔고 벽에 치약으로 칠생보국 천황폐하 만세라는 글자를 적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칠생보국 7번 거듭 태어나도 역적을 주살해 나라에 보답하겠다라는 뜻이죠. 마지막 이야기까지 끝이 났는데 처음이라 제가 봐도 좀 미숙한 부분이 많지 않았나 싶네요. 연구도 하고 더 보강해서 더 미스스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